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지금 금양이 시간의 상한가 갔죠? 시간의 상한가 갔는데, 상한가 간 이유를 좀 확인해 보면 유상증자를 철회해서 상한가 갔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보면은 조금 읽어 볼게요. 자, 유상증자 결정에 대해서 요 부분을 보면, 자, 정정 후가 어떻게 돼 있죠? 유상증자 철회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당사는 2024년도 9월 27일 최초 이사회 결의를 통해 시설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하였고 9월 30일 증권신고서를 최초 제출하였다. 자, 그리고부터 금융감독원의 정정신고 제출을 요구받는 상황이 발생돼서 당사 유상증자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예상치 못한 대내적인 요인으로 당초 목표했던 유상증자에 따른 기대가치 현저히 미달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상황과 재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근본 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하지 않고 기타 조달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기존 주주 및 신규 투자자들에게 이익과 기업 가치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부득이하게 근본 유상증자를 철회하기로 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자, 유상증자를 철회했다라고 해서 사실 지금 금양의 상황에서는 엄청나게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 게 생각을 해보면 금양의 지금 자금 조달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문제들을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 조달하려고 했던 건데 이 부분이 철회된다고 했을 때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회가 결과적으로 상한가를 갔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금양의 유상증자에 대해서 불만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고 이번 유상증자를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함으로써 유상증자가 진행될 것이라는 이러한 불확실성에서 어떻게 벗어나는 효과를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유상증자 철회가 된다라고 했을 때 원래 유상증자 한다고 했을 때 가격이 얼마였죠, 여러분들? 유상증자 한다고 했을 때 가격이 자, 맞아요. 바로 이쪽이었습니다. 이쪽. 유상한다고 이쪽이란 말이야. 2024년도 언제? 9월달. 요때. 유상증자 한다고 해서 많이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원래 얼마? 5만원대, 6만원대란 말이야. 그 유상증자 한다고 주가 어디까지 빠졌어요? 주가가 여기까지 빠졌죠. 사실상 금양이 여태까지 주가가 이 정도까지 하락을 한 것은 유상증자를 철회한다라고 유상증자 때문에 여기까지 빠진 건 아니에요. 내부적인 악재가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왜? 기장 공장에 대한 공장 건설 중단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주가를 많이 흘러내린 건데 사실 이 시초는 유상증자가 좀 되었죠. 왜냐면은 아까도 우리가 여기서 날짜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 유상증자 관련된 날짜를 보게 되면 자 9월 27일 최초 이사회 결의를 통해 시설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그죠? 그리고 9월 30일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했다라는 내용인데 자 그럼 우리가 9월 30일 날로 날짜를 좀 가보면은 언제요? 30일과 27일 자 이때란 말이죠. 이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때 유상증자를 좀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요렇게 빠졌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유상증자 썰로 빠졌다가 유상증자 해서 이렇게 됐는데 유상증자가 어떻게 금감원에서 하지 마라. 정정신고 요구를 나와서 아 이거 유상증자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렸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는 유상증자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밀렸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럼 지금 시간회가 올라가는 것은 유상증자 철회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서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니 유상증자 철회된 게 뭐가 좋다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자금 조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 기타 자금 조달에 대해서 금양 측에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금양은 어떤 다른 기타 자금 조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자 보면 여기 있어요. 자, 유상증자 추진하지 않고 기타 조달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기존 주주 및 신규 투자자들에게 이익과 기업 가치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자금 조달에 대한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자금 조달에 대해서는 뭐가 있냐면요. 자, 유상증자가 있습니다. 유상증자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일반 공모 유상증자가 있고요.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있죠. 그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있습니다. 가장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 부분을 기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잠깐 다시 한번 보면
자, 시간의 상한가가 또 풀렸네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어떠한 흐름들을 좀 보고 있냐면, 야, 이게 유상증자가 철회되는 게 좋긴 한데 한편으론 또 뭐요? 아, 이 유상증자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을 또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어떻게 충돌이 있는 겁니다. 아, 철회는 좋아. 근데 자금 조달 어떻게 할 거야? 이거에 대한 이해상충 관계가 충돌이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의 상한가도 풀린 거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걸로 들어올 사람은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빠른 거는 일반 공모 전환사채 발행. 요게 가장 좋거든요. 전환사채를 일반으로 발행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현 구간에서 전환사채를 CB로 발행하면 보통 1년 후에 매도할 수가 있거든요. 뭐 증권사나 아니면은 뭐 사모펀드 투자조합에 발행을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2025년도 1월 30일에 발행했다. 그럼 이거를 26년도에 매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일반 공모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만약에 25년도 1월 30일에 조달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바로 다음 달인 2월 30일부터 매도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조금 거거든요. 전환사채 일반 공모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으로 엔캠처럼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자금 조달이 참 어렵긴 할 것 같아요. 자금 조달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금 조달에 대해서 조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하는 건 자금 조달에 대한 방식은 어떤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다? 이 전환사채 보면은 여기 유상증자 보면은 일반 공모 전환사채, 국내 공모 요런 부분 아무나 전환사채를 받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게 될 것 같고요. 요 부분도 아무래도 청약을 하면 엔캠도 2,500억을 청약을 했는데 개인 투자자가 청약한 게 14%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6%는 기관에서 들어왔어요. 엔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무래도 이 BNK 투자증권 요쪽에서 일반 공모 투자가 아마 조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건 좀 추후에 지켜봐야 될 부분 같고 우리가 투자자별 매매 동향 최근에 살펴보면 어때요? 개인 투자자가 또 계속해서 사고 있죠. 그리고 사모펀드에서 좀 매도가 나오고 있고 근데 일단 제가 분명하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하나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금양이 이 자사주를 전부 처분을 했어요. 자사주를 전부 처분했고 여기 보면 자사주 처분 결과 보고서를 보면 자 어떻게 됐어요? 자, 790만 주 전부 다 처분을 했고 처분 내용을 보면 이런 식으로 메르시 증권을 통해서 해외 기관 투자자는 전부 다 처분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면은 1,600억 정도가 금양의 자금 조달이 되었고 90만 주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했을 땐 1,800억 정도의 금액의 자금 조달을 성공적으로 일단 진행을 했다. 자사주 처분을 통해서. 그럼 이제 1,800억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하나다. 기장 공장 돌려야 된다. 기장 공장 돌려내야 된다라는 건데 이런 뉴스가 안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1월 양상 큰소리친 금양 5월 준공 가능할까 이런 내용인데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여기 보면 금양이 자금난 문제를 해결하고 무사히 공장 가동에 들어갈 수 있을지 집중 분석해봅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1,600억에 대한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자 여기 보면은 동부건설의 400억 미수금 요거 일단 해결해야 되면 1,200억 남죠. 그리고 일단 요거뿐만 아니라 또 갚아야 되는 게 동부건설 외에도 갚아야 할 돈이 많습니다. 금양의 지난 3분기 말 기준 단기 차입급은 6,100억입니다. 자, 그중 3,000억은 출자는 이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차입 규모이고 여기에 공사대금이 포함된 미지급금도 3,800억에 달한다. 금양 측은 여기에는 일단은 류광재 회장의 돈과 추가적으로 류광재 회장의 자회사 KI 에코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금양 측은 자사주 처분,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난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자, 자사주를 처분했습니다. 자, 자사주 처분 2,000에서 2,500억, 유상자 4,000억 성공 진행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건데 다만 주가 하락으로 당초 목표한 금액에 조달하지 못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유상증자로 요거로 이제 진행한다 했는데 지금 이게 안 됐잖아. 그래서 금양의 이 다음 플랜이 분명히 공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할 거예요. 만약에 금양의 유상증자에 대한 플랜이 지금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상 올라가다가 또 꼬꾸러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이 탄력을 힘에 실어서
유상증자 철회로 기대감을 만들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기서 추가적인 자금 조달의 구체적인 방식을 내보내서 주가를 부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올라갈 거고, 혹시나 현 구간에서 제가 봤을 땐 금양 평단가가 다들 많이 높으실 것 같아요. 높으실 것 같은데 현 구간에서 감히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유상증자는 현 구간에서 철회가 되었고 자금 조달에 대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반 공모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한 가지 또 핵심적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한 부분은 원래는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또 이게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또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 알겠지만 크게 몇 가지로 나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 CB에 대한 부분, BW에 대한 부분, 이 교환사채거든요. 교환사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주식담보대출로 자금 조달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 제외하고도 제가 아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니까 그걸 통해서 아마 좀 여러분들이 대응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 제가 이러한 내용들은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를 좀 드릴 거니까 최근에 계속해서 내용들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고 있어요. 지금 벌써 2,300분 정도 많이 늘어났는데 이 자금 조달에 대한 좀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어쨌건 지금 금양의 주가가 올라가려면 자금 조달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혹시나 같이 체크해보고 싶다, 아니면 내가 금양 물려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금양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텔레그램방 초대해 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어떤 자금 조달이 좀 필요한지, 제가 봤을 때 어떤 자금 조달로 진행을 할지 요거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한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초대 링크 복사해서 영상 설명창에 올려놓을 테니까 지금 자금 조달에 대한 방법이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일단 이런 내용들 같이 전달 받으실 분들 있다라고 하면 체크해 보시고요. 지금 시간 보시면 알겠지만 입장 요청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으니까 꼭 같이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